자, 이렇게 공동정범이 성립되려면 일단 2인 이상 사이에 공모가 있고, 공동모의라는 게 2인 이상 사이에 의사의 연락인데, 의사의 연락 형태가 보통은 뭐 예모적 공동정범, 미리 공모를 하고 예모를 하고 미리 모의를 하고 우리 D-Day를 3월 5일로 잡자. 그래서 오늘 2월 21일 날 모의를 하고 3월 5일이 돼서 뭐 공동 실행을 하는 거지. 이런 걸 미리 모의를 해두고 D-Day가 됐을 때 실행에 착수하는 걸 이걸 예모적 공동정범이라고 하고, 일반적인 공동정범이 바로 뭐 미리 모의를 끝낸 예모적 공동정범입니다. 또 승계적 공동정범이나 우연 공동정범, 또 뭐 공모 공동정범이라는 것도 있어요. 승계적 공동정범, 우연 공모도 있고 묵시적 공모도 있고 공모 공동정범도 있습니다. 의사연락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자, 1. 의사의 상호희에 공동정범은 각자 역할 분담과 218쪽 맨 아래 공동작용에 대한 상호 이해가 필요하며, 동시범과 편면적 공동정범은 공동의사가 없으므로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없다. 그래서 이 동시범, 독립행위의 경합은 공모가 없기 때문에 이건 공동정범이 될 수가 없고, 그 다음 편면적 공동정범, 편면적 공동정범은 공동의사가 편면적으로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승경시험 보려면 일종 면허를 취득해야 되고, 일종 면허 취득할 때 편도 2차로, 편도 4차로 이런 거 있죠. 편도 2차로가 뭐야? 한쪽 방향으로 2차로고 왕복 4차로가 되지, 편도란 한쪽을 말하는 거야. 따라서 A가 감녀를 짝사랑을 했는데 감녀가 계속 A 사귀자는 제안을 개무시했습니다. 어느 날 감녀가 B한테 강도를 당하고 있습니다. A는 멀찌감치서 몰래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이 반말한 뭔 놈이지. 자기가 감녀를 좋아했으면 좋아하는 여자가 강도를 당하면 목숨을 걸고 감녀를 지켰다면 혹시 감녀로부터 뭐 사랑을 받을 여지도 있었는데, 지켜보고 있다가 B가 강도를 끝내고 가니까 강도를 당하느라 저항력이 떨어진 감녀를 기어이 강간을 합니다. B는 몰라. A가 자기를 지켜보고 자기가 한 강도의 결과를 A가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B는 전혀 모르고 혼자 강도하고 떠났는데, A가 B의 강도 결과를 이용해서 강간을 한 거죠. 이때 바로 B는 A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었지만 A는 B를 이용해 먹을 이 의사가 있었던 거죠. 이런 걸 편면적 공동정범이라고 하고, 편면적 공동정범은 뭐 공모가 편면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건 뭐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는 없어요. 기능적 행위집에 공동실행은 인정될 수 있을지 몰라도 공모, 상호, 의사연락, 여기서 의사연락이란 주고받는 거여야지 한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편면적 공동정범은 뭐가 없어서 공동모의가 인정될 수가 없어서 이건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각자 독립행위, 독립적으로 각자 범죄를 저지른 거야. 그냥 A는 강간, B는 강도가 되는 거지. A는 강간, B는 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편면적 공동정범은 상호간의 연락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없고, 이 의사연락의 방법과 시기, 의사연락은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연쇄적이고 간접적인 의사연락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연쇄공모라는 건 바로 A와 B 사이에 공모가 이루어지고 그 공모의 결과를 B가 C한테 전달하고 C가 D한테 전달하는 식으로 이렇게 연쇄적으로 공모를 하는 거. A, B, C, D가 한 자리에 모여서 동시공모라고 하는데, 동시공모를 하는 경우도 공동정범이지만 요 연쇄공모도 공모성 인정됩니다. 연쇄공모도 공모 인정돼야 꼭 한 자리에 모여서 동시공모만 공동정범이 되는 게 아니라
연쇄 공모도 얼마든지 공동 모의 인정됩니다. 또 두 번째 줄 중간에 그 시기는 행위 이전의 예모적 공동정범뿐만 아니라 실행행위 당시에 우연히 우연히 공동 모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걸 우연적 공동정범이라고 하는데 우리 판례 중에 시험에 나온 판례인데 A와 B녀가 남친 여친 사이였고 B녀가 A한테 헤어질 것을 요구하니까 친구한테 차를 운전하라고 하고 B녀를 차에 태운 뒤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B녀가 A의 설득에 말려들지 않고 전혀 마음이 바뀔 기세가 안 보여요. 계속 설득하다 도저히 안 되니까 B녀가 A하고 갑이 친구 사이니까 아는 사이거든. 갑, 차 세워요. 나 내릴 테니까. 그랬더니 이 갑하고 A가 뭐로? 백미러로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계속 내달려가지고 B녀를 내리지 못하게 했다면 이게 바로 뭐야? 이게 우연 공모입니다. 갑자기 돌발 사태가 벌어진 거지. B녀가 내려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두 놈이 그때 눈빛을 주고받은 거야. 미리 B녀를 미리 내려주지 말라고 했다면 그건 예모 공동정범이고 넌 운전만 해라 라고 하고 운전하는 도중에 돌발 사태가 벌어져서 요때 우연히 공동의사가 형성되는 걸 이걸 우연 공모라고 하고 이걸 또 만일 이때 A가 갑이 어떡하지? 라고 눈빛을 보내니까 A가 넌 개의치 말고 계속 달려. 모든 거 내가 책임질 테니까 계속 달려. 그래서 갑이 계속 내달렸다면 이건 명시적 공모고 이건 명시적 우연 공모이자 명시적 공모고 조금처럼 눈빛으로 어떡하지? 라고 했더니 A가 그냥 가라고 턱을 끄덕끄덕 했다면 이건 이게 바로 묵시적 공모입니다. 우연 공모이자 요거 묵시적 공모. 묵시적 공모도 요거 공모 인정됩니다. 이게 바로 우연 공모이자 묵시적 공모의 예야. 흔치 않은 예입니다. 유명한 그 여친 설득 사건이야. 설득하다 실패하고 내려달라는데도 안 내려줬다면 이거 감금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겁니다. 우연 공모이자 묵시적 공모죠. 한편 맨 마지막 소위 승계적 공동정범. 승계적 공동정범은 다음 페이지에도 나오는데 일단 승계적 공동정범이란 마약 사건에서 이 A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마약을 거래했고 혼자 마약을 만들고 거래하고 하려니 너무 힘들거든. 장사는 잘 되는데. 그래서 B를 끌어들입니다. 야, 나 혼자 이거 해왔는데 혼자 부대끼니까 네가 좀 도와줘라. 그래서 B를 끌어들여서 6월 30일 이후에 B와 함께 11월 5일까지 마약을 밀매를 했다면 자 앞에 5회 뒤에 1회만 했다고 합시다. 1회만 6월 30일과 11월 5일 사이에 한번. 그렇다면 A는 6회 마약 밀매고 상습 마약 매매죄가 성립될 수 있겠지. B는 전체에 대해서 마약 밀매죄를 인정해야 된다. 가담한 이후에 요거 하나만 인정해야 된다. 가담 이후에 대해서만 인정합니다. 물론 일부 실행 전부 책임의 원칙에 따르면 6회 전부에 대한 공동정범을 인정해야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 판례와 다수설은 요거 가담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공동성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승계적 공동정범은 일단 공모가 있나 없나? 적어도 요 부분은 공모가 있지. 야 같이 하자. 오케이 발의해서 들어갔으니까 요 공모 인정되고 공동실행 인정되기 때문에 공동정범은 성립되는데 문제는 요 가담 이후에 대해서만 성립되느냐 가담 이전까지 전부 인정해야 되느냐 가담 이후만 인정합니다. 따라서 만일 B가 감녀를 강도를 끝내고 떠나려는 순간 우연히 거리를 가던 A가 깜빵 동기 내지는 선배 B가 강도를 한 걸 보고 아이고 형님은
깜빵에서 뭐 굶지도 않았어. 여자 괜찮아 보이는데 우리 끌고 가서 진하게 놀아보자고 그럴까? 그래서 B가 A와 함께 감녀를 데리고 가서 산에서 강간을 했다면 B야 당연히 뭐야? 강도도 하고 강간도 했으니까 강도 강간죄인데 자 강간죄만 가담한 A는 뭐야? 이건 강도는 이미 끝난 B니까 이건 뭐 강간죄 공동정범만 된다는 얘기죠. 가담 이후 부분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한편 다음 페이지의 판례 정리 공동가공 의사가 인정된 경우 즉 공모가 인정된 거죠. 신문사 사주 이것도 시험에 꽤 나온 겁니다. 신문사 사주가 건설업체 대표이사한테 우리 신문사에 사과 광고 이 사과 광고라는 게 바로 뭐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했으니까 자사에 사과 광고를 싣지 않으면 건설업체 신용을 해치는 기사가 계속 나갈 거다. 그러니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뭐 신문에 계속 부실공사를 했다는 요즘 그 아파트 유명한 부실공사 대표적인 아파트가 부영 아닙니까? 부영 그거 그 아파트처럼 완전히 이미지가 나빠지고 아파트 그러면 아무도 청약을 안 할 거고 인기 떨어지니까 그래서 한원 수 없이 뭐 사과 광고 그럼 사과 광고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면 전면 광고를 하십시오. 비용이 얼마인데 2천만 원 그래가지고 사과 광고를 한두 번 두세 번 실게 했다면 뭐 결국 돈 뜯어낸 거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세 번째 줄 사과 광고를 게재토록 해서 과다한 광고료를 받은 경우 이거 신문사 사주와 광고국장 전부 다 뭐 공동정범 인정됩니다. 이거 무슨 죄야? 공갈죄. 협박뿐만 아니라 돈까지 받아 챙겼으니까 공갈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거죠. 한편 2번 우연공모죠. 우연히 공동피고인을 따라갔다가 공동피고인이 강간을 끝내자마자 신호에 따라 차라래로 윤간을 했다면 이거 뭐 이게 바로 뭐 강간죄의 뭐 우연공모죠. 공동정범 되는 겁니다. 그 다음 3번 갑은 농성 학생들을 지휘하면서 옥상 사수대의 편성 배치 등에 관여하고 을은 옥상 사수대 총지휘자로서 사수대원으로 하여금 종합관으로 진입하는 이거 소위 부산 대학교 동의대 사태죠. 동의대 진입하는 경찰관한테 화염병을 던져가지고 뭐 불이 나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한 사건입니다. 병이 사수대원으로서 직접 돌 등을 던져 의경을 사망케 했다면 병만 뭐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사죄가 되는 게 아니라 뭐 갑, 을, 병 세 놈 다 뭐 기능적 역할 분담을 했으니까 세 놈 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사죄가 되는 겁니다. 만일 고의로 살해할 의사가 있었다면 뭐가 되는 거야?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이 될 겁니다. 역시 갑과 을이 합동해서 강도 범행 도중에 갑이 피해자의 가슴에 칼을 들이대고 강간할 의사를 표명하면서 협박하고 을이 피해자를 강간했다면 강간을 하지 않고 협박만 한 갑도 뭐 강간죄 공동정범이 되는 겁니다. 5. 딱지엄의 전전 유통 경로나 중간 소지인들 기망 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 하더라도 딱지엄을 발행해서 매매한 거 이거 뭐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 이건 어음이니까 그것도 안 되고 사기죄가 됩니다. 사기죄. 딱지어음이란 말 그대로 어음이 가치가 애들 딱지값밖에 안 되는 어음입니다. 즉 부도 가능성이 90%가 넘는 걸 이걸 딱지어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걸 갖다 유통을 하면 그 1억짜리가 뭐 몇백 원밖에 안 되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걸 1억짜리 어음이라고 속여가지고 유통을 했으니 이거 뭐 이건 사기죄가 되는 거고 공동정범 됩니다. 딱지엄을 발행한 놈 이거 공동정범 인정되고 6번 부정행위 방법으로 사정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할 것을 특정하거나 명시해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입시 부정행위를 했다면 역할 분담을 했다면 이것도 뭐 공동정범 인정됩니다.
7번 주가 조작한 것도 뭐 맡은 바 역할이 있는 놈. 이게 주가 조작은 혼자 하기 힘들거든. 여럿이 맡아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거 이명박이가 주가 조작해가지고 BBK 뭐 털고 나간 거 아닙니까? BBK 사건이. 그래서 그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자기가 광운대에서 BBK라는 회사를 세웠으니까 투자를 해달라. 내가 현대건설 그만두고 내 투자자문회사를 세웠으니까 나를 믿고 투자해달라고 했는데 뭐 그게 뻥카였던 거지. 김경준이하고 이거 주가 뻥튀기 한 다음에 싹 빼고 튀는 바람에 나머지 그 BBK 주식에 투자했던 사람들 완전 뭐 몇 억씩 날리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 자살하는 사람도. 따라서 주가 조작은 김경준과 이명박이 뭐 공모가 되는 거죠. 공동정범 인정되는 겁니다. 굉장히 무거운 범죄예요. 한편 공동가공의사가 부정되는 경우, 즉 공동정범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 시험에 나왔던 판례죠. 첫 번째 판례도 갑은 함께 술을 마시던 을이 화장실 간 사이에 옆에 있던 병과 시비가 붙어 싸움을 했는데 자리로 돌아오다 이를 발견한 을이 갑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병을 폭행했고 병은 을의 폭행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면 뭐 갑과 을이 같이 병을 패 죽인 게 아니라 갑은 을을 뭐 제지했잖아. 하지 말라고. 같이 하려고 한 게 하지 마라고 했는데도 을이 병을 폭행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뭐 병이 을이 폭행치사이지 갑까지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는 없어요. 2번 판례도 시험에 많이 나온 판례입니다. 오토바이를 훔쳐오면 물건을 사주겠다고 한 경우, 그래서 이 도둑놈들이 마음껏 오토바이를 훔쳐온 거죠. 이건 뭐 혹시 교사범이 성립될 수는 있어도 뭐 공동정범은 안 됩니다. 왜? 오토바이를 훔치는 행위에 공모가 있었던 게 아니라 훔쳐오면 사주겠다고 한 것은 혹시 오토바이 절도죄에 대한 교사범 또는 방조범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공동정범은 안 됩니다. 그 이어지는 판례, 2번 끝에 붙어있는 판례, 이것도 시험에 나온 거야. 전자제품을 밀수입해 올 테니 팔아달라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것도 역시 뭐 밀수를 공동으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훔쳐온 뒤 팔아주겠다는 얘기를 한 거지 밀수의 공동정범은 아닙니다. 그 다음 3번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회사 고문으로 있던 그에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금 3억 원을 주어 무마하는 수밖에 없다고 보고하자 아무 말 없이 창밖만 쳐다보았다면 이걸 동의한 거라 볼 수는 없습니다. 창밖만 보면 이거 고민된다는 거지 하라는 거 아니었거든. 이거 공동성 인정하기 곤란하고요. 4번도 유명한 판례입니다. ABC 세 놈이 가불병 세 여자를 데리고 차를 타고 가다가 이 A와 B가 이게 이제 순차 공모입니다. A와 B가 저 세 여자를 한 명씩 맡아서 강간을 하자. 내가 갑을 맡을 테니 너는 을, C 보고는 병을 맡으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B가 C한테 와서 A하고 얘기 다 됐다. A는 갑, 을은 내가 맡을 테니까 네가 병을 맡아라. 그랬더니 C가 여기서 만약 C가 뭐를 했다면 오케이 발의를 했다면 이건 이제 공모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런데 바로 위에 판례처럼 C는 아무 말 없었어. 아무 말 없이 따라가다가 A가 갑녀를 데리고 B가 을녀를 데리고 흩어지니까 병녀를 데리고 호숫가에 가서 얘기만 하다 나왔어요. 호숫가에 가서 얘기만 하다 왔는데 여기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어. 난 당신 성폭행할 생각 없다. 쟤들 둘 올 때까지 여기서 우리 얘기나 하다 가자. 그래서 둘이 강간을 무사히란 말이 좀 어색하지만 이 무사히 마치고 오자 같이 타고 왔다면 자, C 강간죄 공동정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무 말 안 했지 누가 하겠다고 그랬어. 이거 공동정범 인정 안 됩니다. 5번 이것도 시험에 나왔죠. 은행 지점장이 스포츠센터 영업주가 과다한 대출 원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상환 능력을 과장해서 설명한 거. 이거 스포츠센터 영업주의 사기 행위에 공동 가공했다 볼 수는 없습니다. 혹시
방조가 될 수는 있어도 공동정범은 될 수 없어요. 6번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 확보를 위해서 담보물을 제공받을 때 그 물건이 채무자가 보관 중인 타인의 물건임을 알았는데도 채무자가 횡령을 한 경우, 이거 뭐 타인의 물건을 알았는데 채무자를 횡령한 경우, 이게 뭔 뜻입니까? 이거 생략을 해도 너무 생략을 했지. A가 B한테 물건을 맡겼고, 그럼 이거 뭐가 되는 거야? 이 물건은 A 소유이고 B가 점유하고 있던 중 B가 갑한테 담보 목적으로 이 물건을 넘겼다는 거야. 그러면 이 인간 무슨 죄예요? 타인 소유의 자기 점유물을 함부로 처분했으니 B는 횡령죄고, 이때 B가 횡령죄를 저지르면서 담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갑이 이걸 담보로 받았다고 해서 B의 횡령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공동정범 안 돼. 왜? 혹시 갑하고 B하고 짜고 야, 그 물건이라도 나한테 맡겨 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모를까? B가 횡령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순히 알고도 담보를 제공받았다는 것만 갖고 이걸 공동정범이라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마지막, 역시 진료비가 좀 과다 징수되고 있다는 사실을 종합병원장이 대략적인 의식은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걸 뭐 직원들과 함께 공모해서 사기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승계적 공동정범. 당연히 공동정범 인정되는데 문제는 뭐 세 번째 줄, 개입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게 우리 통설 판례 입장입니다. 바로 아래 첫 번째 판례, 포괄일제 범행 도중에, 이게 이제 마약 거래요. 그 범행에 가담한 자는 그가 범행에 가담할 때 이미 종전 범행을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가담 이후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고, 역시 두 번째 판례도 역시 희로뽕 제조죄에 가공한 자는 가담 이후에 대해서만. 3번 범인 도피죄도 역시 뭐 줄친 부분, 그와 공동의 범위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 도피 상태를 이용해서 스스로 범인 도피 행위를 계속한 자도 범인 도피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자, 잠깐 볼까요? A와 B가 갑을 사기를 쳤다든가 뭐 살해를 하고 도망가는데, 살인이라고 합시다. A 무슨 죄요? 살인죄. 범인 은닉 도피죄 된다 안 된다? 돼 안 돼? 안 돼요.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가는 건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돼서 죄 안 돼요. 죄 안 됩니다. 그런데 범죄를 저지르고 자기가 도망가는 건 상관없지만 B를 도와서 같이 도망을 쳤다면, 뭐 자기 혼자 도망가는 건 이건 기대 가능성이 없지만 B를 도와서 같이 도망가는 건 이건 뭐 이건 공동정범인데, 지 혼자서 도망가는 건 책임이 조각돼서 무죄지만, 다시 줄친 부분을 읽어볼까요? 그와 공동의 범위를 가지고 B와 그리고 기왕의 범인 도피 상태를 이용해서 스스로 범인 도피를 계속하더라도 이거 뭐 자기 혼자 도망가는 경우와는 달리 범인 도피죄 공동정범 성립됩니다. 다만 4번은 이제 공동정범이 인정이 안 되는 판례죠. 갑 회사의 직원 A가 영업 비밀을 가지고 퇴사를 합니다. 또는 영업 비밀을 빼돌려요. 1월 10일 날. 이때 소위 말하는 뭐 영업 비밀을 빼돌리면 형법상으로는 뭐 배임죄, 특별법상으로는 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 그래서 요 배임죄가 기수에 이른 뒤 이 사실을 알고 있던 B가 빼돌린 비밀을 입수하기 위해서 갑하고 접촉을 합니다. 1월 20일 날 B가 A한테 뭐
그 빼돌린 영업비밀을 우리한테 넘겨주면 10억을 주겠다라고 B가 A한테 접촉을 한 것은 혹시 배임죄의 교사범 내지는 공동정범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공범 종속성 설에 의하면 공범은 정범에 종속해서 성립하는데 개뿔이나 1월 10일 날 이미 기수로 다 끝난 범죄 사후에 무슨 종속을 해. 개뿔이나 다 끝난 범죄 어떻게 해. 그래서 이걸 소위 사후 방조 내지는 사후 공범이라고 하는데 사후 공범이건 사전 공범이건 이건 뭐 있을 수가 없어요. 사전 공범은 이제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공범 안 되고 정범의 실행행위가 종료된 뒤에 공범도 있을 수가 없어요. 공범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뭐 정범이 실행에 착수를 해서 뭘 해야 범죄 결과를 발생시켜야 위법성을 갖춰야 공범이 성립하기 때문에 실행에 착수 이전의 사전 공범이나 실행행위 종료 후에 사후 공범이란 있을 수 없어요. 딱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계속범의 경우에는 뭐 기수가 된 뒤에도 범죄 법익 침해 상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사후 공범이 아니라 뭐 범죄 행위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공범 가능해요. 따라서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유출했을 때 반출했을 때 두 번째 줄 업무상 배임죄는 기수에 이른 것이고 그 이후에 위 직원과 접촉해서 영업비밀을 취득하려고 한 자는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고 그 대신 뭐 그 밑에다가 뭐 남의 회사 비밀 빼돌려서 영업하는 거 이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는 가능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는 가능하지만 업무상 배임죄 공동정범은 사후 공범에 해당돼서 불가합니다. 과실범의 공동정범 범죄 공동설에 의하면 불가능하지만 행위 공동설에 의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바로 아래 건물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관련자들 그 다음에 운전병과 선탑자 사건 음주운전 사건 다음 페이지에 뭐 요것도 시험에 나왔어. 정기관사와 부기관사 역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고 4 요게 바로 부산 구포역 무궁화호 탈선 사건이죠. 터널 굴착공사를 도급받은 건설회사 현장 소장과 위 공사를 발주한 한국전력공사 지소장 모두에게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사건입니다. 5번이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고 6번이 바로 뭐 이건 공동정범이 인정이 안 된 사례예요. 이건 선탑자 사건과는 달라요. 보통 이제 운전면허를 따면 뭐 운전 잘하는 사람하고 연습 겸 이제 나가잖아요. 그런데 운전면허 차량은 밑 옆에 있는 조교가 A가 사고를 치면 뭐 통제가 가능해. 브레이크도 옆에 있고 이것도 파워 핸들 해가지고 옆에서 웬 B가 수습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는데 일반 승용차는 이게 없어. 그냥 B는 그 옆에 앉아 있는 거야. 길만 가르쳐주고 좀 조심하라고 알려주고. 근데 A가 보통 여자들이 그래. 싫어요. 옆에서 지나가던 덤프트럭이 빵 하고 이제 이렇게 크락션 엄청 크잖아. 덤프트럭의 크락션 소리에 놀라가지고 혼자 운전하다가 뒤집어져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A가 사고를 냈을 때 선탑자 같은 경우에는 운전병이 술 먹는 걸 방치하고 같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과실범이 공동정범이지만 얘는 아니라고 그냥 옆에서 지도를 해달라고 이웃집 내지는 자기 남편 내지는 아는 친구한테 운전연습 지도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타고 가다 사고를 냈다면 뭐 이건 운전자의 과실이지 옆에 있는 동승자의 과실 책임 인정 안 됩니다. 이건 앞에 페이지 2번 운전병 사건과는 구별해야 돼요. 운전병과 선탑자는 선탑자가 이걸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술 처먹고 운전한 거고 다만 이 6번 판례에서도 이 동승자가 뭐까지 했다면 운전자와 함께 음주운전을 했다면 이건 용서가 안 돼요. 이건 용서가 안 되고 그냥 조수석에 동승만 했는데 사고가 났다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인정될 수 없다는 거죠. 이 객관적 요건 공동의 실행행위인데 이게 바로 뭐 기능적 행위집의 역할 분담이죠. 태양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었느냐 여부는
꼭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전체 계획에 의해서 결과를 실현하는데 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건 다 포함됩니다. 따라서 거기 망을 보는 것도 이거 뭐 공동정범 돼요. 또 다른 공모자가 대피할 수 있도록 차를 대기한다든가 절취한 재물을 운반하는 거 뭐 다 공동정범 됩니다. 단 절취한 재물을 운반하는 건 사전에 공모를 했을 때야 우연히 보고 운반해 주는 건 그건 안 되고 처음부터 훔치면 네가 차를 대기하고 있다가 와가지고 싣고 가자라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운반을 공모를 했어야 절도죄 공동정범이지 다 훔친 뒤에 우연히 가공했다면 그건 뭐 작물죄나 범인은닉 도피죄 같은 범죄는 성립될 수 있어도 절도죄 공범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네 번째 줄 이때 공동행위는 자기 부자기를 묻지 않으며 반드시 현장에서 행해짐을 요하지 않습니다. 현장 밖에서 전화로 뭐 범행을 지휘할 수도 있으니까. 시기 공동실행행위는 실행의 착수 이후부터 실질적인 종료가 되기 전까지 존재해야 되고 예비음모 단계에서 기여한 행위는 실행행위의 분담을 인정할 수는 없고 단지 뭐 예비음모죄 공동정범은 됩니다. 예비음모죄 공범은 안 돼도 예비음모를 공동으로 했다면 예비음모죄 공동정범은 돼요. 중요한 거죠. 또 공동정범 중 어느 한 사람이 실행행위를 직접 개시하는 순간 일부 실행 전부 책임의 원칙에 의해서 전원 실행의 착수를 인정합니다. 판례 1번은 별로 그렇게 2번으로 넘어가서 부자기범 사이의 공동정범 이건 이미 부자기범 볼 때 봤죠? 부자기범한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만 부자기의 공동정범이 인정되고 호수에 빠진 자식을 방치했을 때 옆에서 구경하고 있었던 데이트족은 공동정범 인정될 수 없어요. 왜? 의무가 없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에 시험에 나온 판례지 역시 3번. 이것도 법률 공부를 하다 보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많이 배워야 됩니다. 현재 집주인 건물주, 조물주 위에 있다는 건물주. 근데 보통 이제 건물주가 집주인을 합시다. 건물주 하면 상가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을한테 전세를 주는데 전세라는 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집이 10억이면 전세가가 보통 60, 70% 정도 됩니다. 6억 정도 전세가가 형성이 되지. 그런데 서민들은 전세 6억도 허리가 휘거든. 강남에서 전세 살려면 이건 갑부 아니면 못 살아. 이 정도 돈이면 우리 동네면 집 세 채는 세 채. 이때 을은 돈이 부족하니 은행에 가서 전세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집주인은 자기가 집주인이니까 은행 가서 대출 받고 싶으면 이 집을 뭐 하면 돼? 담보를 넣고 대출 받으면 되는데 얘는 이 집이 얘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얘한테 대출을 해줄래니 담보가 있어야 대출을 해주지. 그래서 생각한 전세 대출이 있어. 전세 대출이란 집주인이 동의를 해야 돼. 집주인이 동의를 해주면 이 은행에서 전부 다는 안 되고 한 4억 정도 대출을 해줍니다. 4억 대출을 해주고 집주인이 뭐를 해줘야 돼? 약속을 해줘야 돼. 얘 나갈 때 그 4억은 은행 허락 없이는 을한테 주지 마라. 왜냐하면 얘가 이자를 못 갚는다든가 하면 이제 은행에서 회수해야 되는데 줘버리면 갖고 튀면 4억이 은행은 날아가니까. 그래서 집주인의 동의를 받고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대출을 해주거든. 그러면 이제 좀 안전하지. 그런데 이 인간이 진짜 집주인도 아닌 누구를 병을 내세워서 야 네가 집주인 행세를 해달라고 하면서 은행 가서 대출을 신청했지 뭐야. 은행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니까 병이 갑 행세를 했으니까 집주인이 동의하는 줄 알고 4억을 대출해줬는데
대출 받아가지고 튄 거야. 참 사기꾼들 머리 굴리는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튄 거지. 자, 이때 바로 뭐 사기죄에다가 이제 문서 위조. 은행이 왜 속았겠어? 문서를 위조했으니까 집주인인 줄 알았겠지. 병이 갑행세를 하면 금방 티가 나게 간명에 가짜 무슨 신분증 뭐 이런 걸 갖고 했겠지. 그래가지고 은행이 깜빡 속아가지고 전세 대금을 자금을 대출해줬는데 날라버린 사건이지. 을은 무슨 죄야? 뭐 문서 위조는 빼고라도 은행을 속이는 사기죄고, 병은 뭐예요? 사기죄에 공동정범 성립될 수 있어요. 사기죄 공동정범. 뿐만 아니라 위조된 문서 행사죄, 위조문서 행사죄 공동정범도 됩니다. 문서 위조는 요 자식이 했으니까 위조죄는 공동정범이 안 돼도 요놈이 자기가 위조한 문서를 얘가 주면서 갑행세를 해달라고 하니까 간명의 주민등록증 뭐 이런 걸 내밀었을 거 아니냐고. 그래서 사기죄와 을은 사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도 아니지. 주민등록증이라면 공문서 위조야. 문서 위조죄. 그 문서가 주민등록증이라면 공문서 위조, 계약서 뭐 이런 거라면 뭐 사문서 위조, 문서 위조. 그리고 은행 직원한테 제시했으니 동행사, 실체적 경합인데 병은 뭐 사기죄와 문서 위조는 얘 혼자 했으니까 사기죄와 위조문서 행사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거죠. 4번도 역시 뭐 뇌물죄인데, 자, 알다시피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건설공사에서 여기저기 손 벌리는 것들 많아요. 그러니까 갑건설, 보통 건설사 사장들은 그걸 알아. 여기저기 뭐 인허가 받을 때 돈 뭐 좀 넣어줘야 된다는 걸 건설사 사장들은 알아. 그렇지 않으면 인허가를 안 내주거든. 트집을 잡고 여기 문제가 있다 뭐 그러면 계속 인허가 안 내주면 골치 아프니까. 그래서 현장 소장한테 돈 한 1억을 줘요. 그리고 공무원들한테 뇌물 줄 때마다 뭐 목록을 적어가지고 사장한테 보고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돈이 다 떨어지면 뭐 또 줘.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비자금이 필요하고 그 비자금을 조성하는 게 또 횡령이야. 그러니까 건설사를 운영하면 기본으로 횡령죄와 뭐 뇌물죄는 그냥 끼고 살아야 돼. 이렇지 않은 건설사는 거의 뭐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거의 전무하다가 보면 됩니다. 이때 바로 건설사 사장이 현장 소장한테 돈을 주면 뭐 누구한테 돈이 들어가 어떻게 사용될 거라는 걸 알면서 비자금을 조성해서 줬다면 이게 뭐 주는 놈, 쓰고 보고하는 놈, 이것도 뭐 공동정범이야. 뇌물죄 공동정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누구한테 얼마를 주라고 지시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두 번째 줄 뇌물 공유 행위를 보고받고 확인, 결제하는 방법으로 관여를 했다면, 세 번째 줄 구체적인 대상과 액수를 정해서 지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뭐 공모 공동정범 인정됩니다. 괄호 2번 공모 공동정범. 이 공모 공동정범은 제일 문제가 돼요. 편면적 공동정범과 반대입니다. 공모만 하고 공동실행에는 관여하지 아니한 자를 이걸 공모 공동정범이라고 해요. 착각하면 안 돼. 공모도 하고 공동실행도 한 공동정범? 노노노노. 큰일 나. 공모에만 가담한 공동정범. 공모도 하고 공동실행도 한 건 예모적 공동정범이고 공모에만 가담한 공동정범. 따라서 공모에만 가담했을 뿐 공동실행을 하지 않았다면 뭐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으니 절대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겠죠. 통설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뭐 공모 공동정범도 인정하고 있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판례가 이걸 인정하니까 가장 격렬하게 대립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예를 들면 보스 갑이 중간 보스 A한테 뭐 애들 몇 명 끌고 가가지고 을 따끔하게 혼내줘라, 아니면 파 묻어버려라. 그래서 이 A가 B, C를 데리고 가서
을을 죽입니다. 갑은 ABC가 을을 죽이는 현장에 간 적도 없어. 오히려 ABC가 을 죽이러 가는 날 자기 여친하고 뭐 해외여행 갔다 왔어. 태국. 자, 갑은 ABC와 함께 을을 죽이기로 공모를 했지만 뭐 현장에는 안 갔어요. 이걸 공모 공동정범이라고 하고, 보통 이 공모 공동정범은 여기서 봤듯이 조직범죄 수괴들, 조직범죄 수괴급들이 대부분 요 공모 공동정범이거든. 그런데 아무리 이 수괴라 하지만 뭐 공동 실행도 안 했는데 공동정범으로 볼 수는 없다. 이게 통설이고, 대법원은 뭐 수괴급, 두목급 범죄자를 공동정범을 인정하지 않으면 공범에 불과한데, 이놈들보다 사실은 이 자식이 더 죄질이 나쁜데 얘를 더 가볍게 취급하면 무슨 수로 조직범죄를 막을 수 있겠느냐, 이런 논리에 따라서 공모 공동정범도 공동정범으로 보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요, 통설이 판례를 비판하는 내용이요, 공범과 정범을 구별할 수 없어. 우리 알다시피 행위지배를 한 자는 정범, 행위지배를 안 한 놈은 공범인데, 자, 행위지배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태국 가서 노는 게 무슨 행위지배야. 공매만 가담하고 행위지배를 하지 않았는데 얘를 정범으로 봐버리면 개코나 행위지배 없는 놈이 정범이 되니까 행위지배 있는 자만이 정범이 된다는 행위지배설이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 통설은 판례대로 하면 문제점이, 첫째, 공범과 정범의 구별이 다 무너지고 구별할 수 없게 되고, 또 대법원 말대로 저 갑을 얘들보다, 깍두기들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싶다면 방법은 있다는 거야. 굳이 공모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얘를 얘보다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야. 뭐? 특수교사방조. 알다시피 그냥 교사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하지만 특수교사는 정범의 형에다 2분의 1을 가중해서 처벌하거든. 그러니까 굳이 공범과 정범의 구별을 불투명하게 할 필요 없이 특수교사 규정을 적용하면 정범과 공범의 구별을 헷갈릴 일도 없고, 처벌하고 싶었던 조직범죄 수괴도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공모 공동정범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해서 이 사단을 만드느냐라는 게 우리 다수설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아무리 자기 확신이 있어도 남들이 이구동성으로 잘못됐다고 하면 조금 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오히려 공모 공동정범을 그럼 좀 좁혀야 돼, 넓혀야 돼, 이런 비판이 있으면 공모 공동정범 이론을 좀 좁혀야 될 텐데 이걸 더 넓혀버려. 이 더 넓힌 사건이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삐끼주점 사건이야. 삐끼주점 사건. 그래서 이 삐끼주점, 전원합의체 판례입니다. 이 삐끼주점 사건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삐끼주점 사건 전에 있었던 판례가 뭐였느냐 하면 바로 소도둑 사건이었는데, 황소트럭 사건. 이 황소트럭 사건이 뭐였느냐면, 세 놈이 황소를 훔치기로 공모를 하고 B와 C 두 놈이서 갑집에 가서 황소를 훔쳐가지고 끌고 오는 동안 100m 떨어진 도로에서 요 화물차를 대기시켜 놓고 있다가 B씨가 훔쳐온 황소를 싣고 세 놈이 도망가 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우리 대법원이 뭐라고 판시했느냐면, B씨는 합동해서 두 놈이 황소를 밀고 땡기고 합동해서 황소를 훔쳤으니 특수절도, 100m 떨어진 장소에서 있었던 A는 B씨와 시간적 장소적인 협동성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합동범을 인정할 수는 없고, 얘는 뭐 단순 절도의 공동정범을 인정했어요. 단순 절도의 공동정범을 인정했었어요. 그런데 이 삐끼주점 사건은 이 황소트럭 사건과 비슷한데 판례를 뒤집어 버리지. 세 놈이 갑한테
신용카드를 뺐고 삐끼 지점에서 신용카드를 뺐고 카드를 들고 B씨가 가서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470만 원을 인출하는 동안 수백 메타 떨어진 100m도 아닌 수백 메타 떨어진 곳에서 단란 삐끼 지점에서 값을 감시하고 있었던 A 요거 감금하고 뭐 이런 건 빼고 카드 쓰는 요 부분만 자 B씨가 470만 원을 돈을 빼는 거 이건 절도거든. 이것도 특수절도지. 둘이 같이 갔으니까 이거 특수절도. 그러면 수백 메타 떨어진 곳에서 값을 감시하고 있었던 A는 요 논리대로라면 뭐 B씨하고 같이 간 놈이 아니니까 따로 떨어져 있었으니까 요 논리대로라면 얘도 뭐를 해야 되는데 단순절도의 공동정범을 인정해야 되는데 이거 뭐 특수절도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면서 기존의 이 황소트럭 사건에서 단순절도를 인정한 걸 파기하고 이거 뭐 판례를 변경합니다. 이것도 이제 특수절도의 공동정범으로 해야 된다고 판례를 변경해 버린 거야. 지금도 멍청한 인간 책에 뭐 이 황소트럭 사건 A를 단순절도의 공동정범이라고 하는 놈이 있어 멍청하게. 이 판례 삐끼 지점 판례를 보면 판례 저 밑에다 이 판례 번호를 언급하면서 과거에 단순절도로 인정했던 이 판례는 이 판례로 변경한다라고 돼 있어. 근데 이 판례가 지금 단순절도로 남아 있으니까 이걸 지금도 단순절도라고 문제집에다 그렇게 내놓은 인간이 있어요. 그리고 이 판례 나오기 전에 단순절도였거든 정답이. 그걸 그냥 옛날 문제를 그대로 쓰고 있는 인간이 있다고. 이건 판례 변경됐어. 따라서 이제는 과거에는 둘이 합동해서 절도했으면 합동한 놈만 특수절도고 거리상 떨어져 있었던 놈은 단순절도였는데 지금은 뭐로 바뀌었다? 이 거리가 떨어져 있던 놈도 이 특수절도의 공동정범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대신 주의해야 될 것은 이때 A와 B 사이에 장소적 협동성이 없더라도 공동정범이 성립된 것은 얘와 얘 사이에 합동이 인정된 게 아니라 B, C가 합동으로 저질렀고 그 합동을 공모해서 합동범의 공모 공동정범이 된 것이지 만일 B 혼자 갔다면 어떻게 됐겠어? B는 단순절도이고 얘도 뭐 단순절도의 공모 공동정범만 되는 거예요. 요것도 중요한 거야. 그래서 B, C가 합동절도를 저질러서 특수절도를 저지를 때 그 특수절도를 공모한 것이지 얘가 합동을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얘들이 합동이고 합동절도를 얘는 공모를 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합동절도의 공모 공동정범을 인정한 겁니다. 자, 따라서 지금은 뭐 두 놈이 합동범이라면 그 합동범과 공모한 요 놈도 뭐 단순절도가 아니라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된다는 거야. 합동절도의 공모 공동정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얘들은 합동성이 있어야 돼. 얘들이 합동성이 없으면 단순절도고 얘도 단순절도의 공동정범이야. 그럼으로써 오히려 공모 공동정범의 영역을 넓혀버리는 이런 대형 사고를 칩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우리 판례는 이 공모 공동정범을 공동정범으로 보는 근거로서 다음 페이지를 보면 뭐 공동의사 주체설 네 번째 줄 일부가 범죄 실행행위를 했으면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동의사 주체로서 정범의 죄책을 지는 것이다. 이게 바로 공동의사 주체설의 입장이고 또 뭐 2번은 뭐 간접정범 유사설이죠. 두꺼운 것이 직접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해서 범죄를 범했다는 점이 간접정범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거 뭐 공모 공동정범도 공동정범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공동의사 주체설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소위 검사 동일체 원칙을 생각하면 좀 쉽습니다. 여러 명의 검사가 뭐 동일체 한 몸뚱아리가 돼가지고 검찰권을 행사한다는 거야. 쉬운 말로 검사 동일체라는 것은 전국에 있는 한 2,000명 정도의 검사가 뭐 만화 영화에서 나오는 뭐 합체를 해가지고 슈퍼검사가 탄생하고
그 엄청난 슈퍼검사, 대형검사가 모든 검찰권을 행사한다는 거야. 마치 부부는 일심동체이듯이 검사들도 한 몸뚱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개풀은 한 몸뚱아리가 그렇게 밑에 부하 여검사를 성추행이나 하고 그러는 짓을 하면 그게 무슨 한 몸뚱아리야. 완전히 성노예지 뭐야. 이게 상명하복 관계에서 그런 문제가 많이 생겨. 왜냐하면 부하 직원이 여자인데 예쁘고 섹시하거든. 그러니까 뭐 자기 부하니까 얘는 뭐 내가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도 하는 애인데 성추행이 쉽게 이루어지는 거지. 그래서 특히 뭐 군인들. 자, 따라서 부부가 일심동체가 되듯이 A, B, C 세 놈이 뭐 공동의사, 갑을 죽이기로 뭐 모의가 끝난 이상 세 놈은 뭐가 됐고 일심동체가 됐고 한 몸뚱아리가 됐고 한 몸뚱아리의 일부가 범죄를 실행했다면 몸뚱아리 전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야. 이게 바로 공동의사 주체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대법원 판례대로라면 무슨 이제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느냐면 바로 뭐 A, B, C가 갑을 죽이기로 공모를 하고 공모가 끝나는 순간 뭐 A 없이도 B, C가 실행에 착수하면 A도 뭐가 된다고? 살인죄 공동정범이 되는 거야. 빠지고 싶어도 빠질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A는 공모가 한번 이루어지면 공모자 중에 일부가 실행에 착수하면 그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공모관계에서 이탈,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 공모관계에서 이탈은 우리 저 앞에서 잠깐 설명한 적 있죠? 중지미수 설명할 때 ABC가 갑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AB가 유인하고 덮치니까 C가 칼로 찌르려다가 뭐 갑이 애걸복걸하는 모습이 불쌍해가지고 칼 갖고 도망가는 바람에 AB가 갑을 목을 졸라 죽였다면 AB는 살인, C는 뭐라고? 살인죄 공동정범이야. 그러니까 C는 단순히 뭐 그만둔다고 무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공모관계에서 확실하게 이탈을 해야 이제 공모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하는데 가급적 그 이탈은 뭐 공모자 중에 일부가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이탈하는 게 좋아.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공모자 중에 일부가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이탈을 했다면 뭐 B씨가 갑을 죽이기 전에 뭐 나 안 할 거야. 나 빼줘. 라고 했다면 뭐 B씨가 갑을 죽이더라도 B씨만 살인죄 공동정범이고 A는 뭐야? 무죄나? 무죄는 아니고 공모는 했으니까 모의는 했으니까 뭐 살인 예비 음모, 살인 예비 음모죄에 죄책을 지게 됩니다. 물론 사기죄나 강간죄, 절도죄처럼 뭐가 없다면 예비 음모를 처벌하지 않는 범죄라면 무죄가 되겠지. 무죄가. 한편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지가 이탈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탈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결과가 발생하면 얘도 살인죄 공동정범이니까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 이탈하려면 적극적으로 뭐 결과 발생을 방지해야 됩니다. 결과를 방지해야 돼요. 그래서 B씨가 갑을 죽이지 못하도록 막았어야 되고 막아서 B씨가 갑을 못 죽이면 어떻게 된다고? B씨는 살인 미수에 무슨 미수? 장애 미수. A는 예비 뭐 장애 미수, 중지 미수, 기수. 뭐야? A 중지 미수가 되는 거야. A는 중지 미수. 막으려고 했는데 놓쳐가지고 죽여버렸다. 뭐 셋 다 살인 기수의 공동정범. 정상 참작은 해줘. 죄는 살인 기수의 공동정범이지만 정상 참작은 해주지. 그래서 이번에 최순실 장시호 사건에서 바로 뭐 검사들이 장시호는 많이 봐주려고 했어요. 왜? 최순실의 범죄를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뭐 영향가 있는 증거는 장시호한테 다 나왔으니까. 그래서 봐주려고 했는데 뭐 실형 선고하고 구속해버렸죠. 근데
삼성 이재용이는 장시호보다 훨씬 무거운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뭐 개코나 집행유예 선고하고 풀어줘요. 이게 우리나라 사법부가 그래서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건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야.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그냥 깜빵 가고 삼성은 왜 이렇게 약해? 좀 쉬운 말로 그 인간이 삼성한테 돈을 받지는 않았어. 그 대신 뭐 은퇴 후에 자기 은퇴 후에 삼성에 가면 뭐 엄청난 대우를 받을 수 있겠지. 그걸 노리고 했겠지. 그걸 노리고. 상식이라는 게 있지. 상식이라는 게. 그리고 또 왜 롯데 신동빈이는 왜 구속해? 걔는 또 구속하면서 이재용이는 풀어줘. 자, 따라서 한 번 공모에 가담한 자들은 무조건 공동 실행을 하지 않더라도 공동 정범이 되기 때문에 빨리 공모 관계에서 이탈해야 되는데 가급적 실행에 착수 전에 이탈하는 게 좋고 예비모죄가 될 뿐이니까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는 그냥 이탈하는 거 갖고 안 되고 뭐 반드시 결과를 방지해야만 되는 겁니다. 방지 못하면 기수야. 맨 아래, 판례 맨 아래를 보면 이게 소위 시험에 나온 거죠. A, B, C 이 값이 A, B, C 세 놈을 놓고 이제 교육을 하는 거야. 약간 거의 비슷해요. 약간 각색을 해서 야, 이 자식들아, 애들을 돈을 뺏을 때는 칼로 무식하게 쑤시고 하면 죄만 무거워져. 삽 같은 걸로 날로 치면 다치기만 하고 죄질만 무거워져. 면으로 엉덩이나 이 등짝 같은 데를 뻥뻥 때리면 소리가 뻥뻥 나고 애들 그냥 지린다. 소리도 뻥뻥 나고 다치지도 않고 겁은 겁대로 줄 수 있고 가르쳐줬더니 을이 지나가는 걸 보고 실습 좀 하고 올게요. 그러면서 을을 쫓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갑이 저 새끼들 봐. 그랬더니 또 가가지고 가르쳐준 대로나 할 일이지. 또 삼날로 쳐가지고 찍어가지고 상처를 입히고 그리고 돈을 빼앗은 사건입니다. 당연히 이 새놈은 뭐야? 삽도 들고 있었지. 공동으로 했지. 이건 뭐 볼 것도 없이 뭐 특수강도에다가 목까지 상처까지 입혔으니 특수강도 치상이고 얘는 새놈이 가니까 또 비대한 체격에 새놈이 쫓아가니까 보도블럭에 앉아가지고 새놈이 쫓아가는 걸 멀찌감치서 저 자식들 봐 하고 구경만 하고 있었던 이 갑 뭐 얘도 공모 공동정범이야. 특수강도치상죄 뭐 강도상해죄 특수강도상해죄 공동정범입니다. 아예 삽을 사용했다면 상해 고의가 있었던 거지. 다음 페이지에 판례 정리. 실행에 착수 이전에 이탈한 거 시험에 많이 나온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팔다리를 묶고 저수지에 던져서 죽여버리자고 공모한 후 다른 공모자들이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즉 던지기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면 던져 죽인 놈들은 뭐가 돼도 살인죄가 돼도 요 놈은 뭐 실행에 착수 전에 이탈했으니까 이거 살인 예비모죄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판례도 역시 조직범죄자들이 조폭들이 뭐 복수하라고 한다는 말을 듣고 타고 가다가 너무 심각하니까 이거 사람 몇 죽고 난리가 나겠구나 심각성을 깨닫고 뭐 네 번째 줄 택시를 타고 혼자 집에 와버렸다면 뭐 이건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출발할 때 빠졌으니까 이건 실행에 착수 전에 이탈한 겁니다. 마지막 요거 유명한 상도동 피업공장 절취 사건입니다. 갑은 을병과 함께 K 상사의 가죽을 훔치기로 모의를 한 다음 상도동 다방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뭐 을병이 아무리 기다려도 이 자식이 안 오는 거야. 알고 봤더니 이 자식이 성남 모란시장에서 포장마차에서 술 처먹고 정가도 있고 뭐 이번에 또 걸리면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술 처먹고 근처 모텔에서 잤어요. 기다리다 안 오니까 을병이 하는 수 없이 트럭을 끌고 가가지고 K 상사에 가서 가죽 5만 장을 훔쳐온 사건입니다. 당연히 을과 병은 뭐 합동해서 절도를 했으니 뭐 특수절도, 갑은 무죄, 특수절도의 예비인모인데 절도죄는
예비모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거 무죄가 된 사건입니다. 한편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 이탈하는 건 소용없어. 바로 아래 유명한 사건이야. 이것도 밖에서 망을 보다가 두 번째 줄 중간 담배를 사기 위해서 잠시 망을 보지 않고 담배가게에 갔다 오는 동안 집안에 들어가서 강도를 하던 놈들이 뭐 상해까지 입혔다면 비록 잠시 담배를 사기 위해서 망을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요거 공모 공동정범 강도 상해죄 공모 공동정범 인정됩니다. 2번 역시 피라미드 사기인데 A가 B, C, D, E, F 이 피라미드는 젊은이들이 요즘에 뭐 돈이 취업이 안 되고 하니까 이 피라미드에 굉장히 약한데 내 결론을 내릴게. 결론. 피라미드 돈 벌 수 있어. 단 남이 세운 피라미드에 들어가는 건 소용없고 자기가 직접 세워. 그러면 돈 벌어. 그 대신 이제 이 피라미드를 할 때도 뭐 다단계 뭐 판매법이 있는데 거기에 위반되면 그건 이제 깜빵 가야 되는 거지. 자기가 피라미드 회사를 세우면 돈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남의 피라미드 밑에 들어가면 개뿔 소용없습니다. 하지 말라고. 성공할 가능성이 있지만 100만 분의 1이야. 시험 합격 몇 대 1? 30대 1. 여기서 돈 벌 수 있는 갑부가 될 가망성 얼마? 100만 분의 1. 30대 1을 뚫어야 되겠어? 100만 분의 1을 뚫어야 되겠어? 그런데 C가 맨 처음에 이제 피라미드 조직을 만들면서 소위 창업 비슷하게 가담을 했는데 점점 이 사태가 심각해지니까 나 이거 무섭지. 깜빵 가야 될 것 같으니까 난 빠질래 하고 중간에 빠졌습니다. 이 C가 빠지기 전까지 저지른 게 4억 5천 사기를 저질렀는데 C가 빠져나간 뒤로 계속 피라미드가 번창을 해서 54억까지 사기 피해 액수가 늘었다 합시다. 자, 요놈 4억 5천 사기죄 공범일까? 54억 사기죄 공범일까? 4억 5천이야? 54억이야? 54억 전부의 사기죄 죄책을 집니다. 그냥 아까 이거 저거랑 똑같잖아? 살인하려고 하다 그냥 강구하고 똑같잖아? 얘들이 더 이상 사기를 계속 저지르지 못하도록 뭐 막았어야 돼. 막았어야 돼. 따라서 두 번째 줄 뒷부분 조직의 관리 이사직을 사임했는데 피고인 사임 이후에도 계속 사기를 저질러서 피해자들이 납입한 나머지 투자금 명목의 편취 금원도 이거 뭐 다 공동정범 인정되는 겁니다. 역시 3번도 마찬가지죠. 주가 조작하기로 시세 조정 주문을 내기로 공모한 다음 시세 조정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 이탈했다 할지라도 나머지 공범이 계속 시세 조정 행위를 했다면 전부에 대해서 공동정범 인정되고요. 4번도 시험에 한번 나온 겁니다. 갑이 을과 공모해서 가출 청소년 병을 유인해가지고 성매매를 시켰는데 깜빵을 가죠. 한 놈이 성매매 홍보용 나체 사진을 찍은 후 자신이 별건으로 체포되어 수감 중인 동안 갑이 깜빵을 가는 거야.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 공범 을이 누구와 병이 을의 관리 아래 성매수 상대방이 된 대가로 돈을 받고 그것을 병과 을 그리고 뭐 갑의 처가 나누어 가졌다면 그래서 3천만 원을 벌어가지고 을이 1,000만 원, 병 이게 성매매를 한 불쌍한 얘 1,000 그리고 얘가 1,000 챙겼다면 뭐 2천만 원 처한테 준 겁니까? 이놈한테 준 거지. 자, 얘는 아예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 안 했다? 안 했어. 그냥 깜빵 간 거지. 자기는 공모에서 나오겠다는 의사 표시한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돈을 준 거 아니야. 돈을 공모에서 빠졌다면 안 줬겠지. 이건 뭐 세 놈이 계속 공모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셋 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 공동정범 인정됩니다. 공동정범의 처벌 조금 쉬었다 갈까요? 10분 쉬었다 갑시다.